녹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블로그 움직이는 프로필 꾸미기, 말 그대로 이건 GIF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이제 간혹 보시다 보면은 어떤 분은 멈춰 있는 프로필을 보신 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넘어가는 프로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GIF 파일이라고 해서 블로그 움직이는 프로필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만드는 방법, 제가 포토스케이프에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블로그 타이틀 꾸미기. 아, 도대체 타이틀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위치랑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블로그 위젯 설정하기 또한 이것도, 야, 이것도 도대체 위젯은 뭐지? 라고 하시는 부분 또한 제 블로그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서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인데 여기 보시면 블로그 상단에 이게 대문이라고 하죠. 이 타이틀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맨 위에 상단에 보여지는 나만의 타이틀, 나만의 제목, 나만의 대문, 뭐 요거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요 타이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을 저희가 좀 꾸며 볼 거예요. 예쁘게 미리 캔버스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GIF 프로필 사이즈라고 해서 요거 사이즈는 다 여러분들 적어두셔도 되세요. 적어두셔도 되시고 이따가 어차피 포토스케이프랑 그 미리 캔버스를 하면서 제가 사이즈는 몇에서 몇으로 설정을 하시면 더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GIF 프로필, 움직이는 프로필이라고 해서 이 프로필 사이즈는 대략 161에서 180. 그러니까 말 그대로 161, 161 또는 뭐 180, 18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사이즈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젯 사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어느 블로그를 가면은 어디를 클릭을 했더니 바로 어디로 뭐 인스타가 됐던 어느 뭐 다른 카페가 됐던 다른 커뮤니티로 들어가시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저 역시 블로그에 우리 디지털 공방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바로 디지털 카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제가 블로그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카페 내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그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따가도 제가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해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저는 인스타랑 블로그를 거의 같이 올려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거를 인스타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에 그 말 그대로 뭐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거를 찾는 방법. 저는 이제 대부분 어디서 이제 조금 찾느냐면 뭐 각 지역 홈페이지라든지 뭐 제 네이버 지식인 또는 그 카페 있잖아요. 뭐 맘카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좀 참고로 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금 음소거 좀 처리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습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이제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가 그 프로필이라고 하죠. 프로필, GIF 프로필. 그거 이제 움직이는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제 블로그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좀 보여드리면 어느 부위인지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제 블로그 보이시나요? 제 블로그 보이시면은 이렇게 혹시 프로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혹시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이실 거고 요 프로필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위젯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하나의 배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를 이렇게 옆에 왼쪽 오른쪽에 배너 광고처럼 이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공방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디지털 공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젯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난 너무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녹화본 제가 드릴 거니까 그거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토스케이프 미리 프로그램을 깔아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포토스케이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포토스케이프로 화면을 옮겨 보겠습니다. 혹시 포토스케이프 이 부분 혹시 보이시죠? 네네, 보이시는구나. 포토스케이프를 실행을 하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다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예요.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헐, 달라. 화면이 달라요? 응. 화면이 혹시 예전에 혹시 포토스케이프일까?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화면이 달라도 위에 아마 구성은 똑같을 거예요. 보시면 위에 사진 뷰어가 있고 사진 편집이 있고 일괄 편집 뭐 이게 등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프로필 어떤 사진으로 일단은 가지고 올 건지 사진 편집을 할 거예요. 사진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상단에 하나, 둘, 세 번째인 사진 편집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먼저 들어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편집을 들어가셔서 일단은 우리 프로필에 대한 사이즈가 아까 몇에 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161 내지 180일 사이즈로 해서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프로필 사이즈 161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161, 161 또는 160에서 180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사진을 불러 오셔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사진을 한번 불러올 건데 우리 사진이 일단은 PC에 일단은 저장이 되어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 프로필 사진을 조금 불러올 건데 저는 일단은 우리 아이 사진으로 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우리가 내 컴퓨터나 또는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내 프로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더에 내 사진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내 사진들을 한 2장 정도 또는 3장 정도 이렇게 불러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민경이라는 폴더에 자 보시면 민경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중에 한 사진을 제가 하나 딸깍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만 딸깍 불러와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아이고야. 아이고 제가 음소거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혼자 하면 좀 번거롭더라고요. 이렇게 음소거 일일이 하느라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 불러와 보시겠어요? 요 사진을 하나 불러오시면 이렇게 편집창에 딱 하니 아이의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사진을 여기 하단에 보시면 크기 조절이라는 바가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크기 조절. 자, 요 사진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프로필에 예쁘게 사이즈에 맞춰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조절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요 사이즈를 보시면 516 픽셀, 516 픽셀, 가로, 세로 모두 516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로, 세로 비율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음소거 버튼 부탁드릴게요.
있으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입장할 때 음소거 버튼을 이거는 맞아서 누르는데 고생 이게 상관이 들어오시면서 해제가 되나 봐요. 보잖아. 아, 이제 됐나요? 이 부분을 보면은 가로, 세로 비율 유지 부분을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임의로 숫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제가 임의로 넣어볼게요. 161 사이즈, 그냥 161 사이즈, 그냥 정사각형으로 해서 저는 161 픽셀, 161 픽셀 확인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예쁘게 블로그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필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상태로 우리는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 여기 저장 버튼은 여기 마우스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취소가 있고 원본 사진이 있고 또 저장이 있어요. 저장 버튼을 들어가서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리가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폴더 바탕화면 민경이라는 폴더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그냥 눈에 보이도록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요 아이 사진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저는 그냥 아이상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아이 사진 이렇게 다른 그 디자인의 사진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불러와 볼게요. 동일하게 우리 공방지기님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프로필을 다른 거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뭐 글귀 뭐 이런 것들을 불러 오셔가지고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동일하게 가로, 세로, 비율 유지 부분을 체크박스를 해지한 다음에 자, 요렇게 체크박스를 하게 되면은 숫자가 막 임의대로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비율 유지. 체크박스 해제를 하고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61, 161 픽셀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다시 161 사이즈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바탕화면에 이번에는 숫자 2번으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2개의 사진을 불러왔는데 우리 공방지기님들은 뭐 2장, 3장 나는 요 3개의 사진을 약간 슬라이드 형식으로 조금 많이 넣고 싶다라고 하면 3장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2-3장 정도 이렇게 해서 불러오신 다음에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고 요 저장 버튼을 이제 우리가 GIF 파일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자, 보시면 우리가 사진 편집에서 사이즈를 변경하셨다면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그리고 옆에 보시면 중간에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GIF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내가 아까 만든 거 바탕화면에 아까 우리가 저장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바탕화면에 있던 우리 그 아이의 사진 2개가 바로 보이는 게 보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난 안 보여요 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탕화면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가 만든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자, 요 커서를 이용해서 자, 1번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에다가 딸깍해서 올려놔 주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자, 2번 파일, 요 2번 파일을 자, 드래그. 자, 커서로 움직여서 드래그 하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위에 상단에다가 2개. 이렇게 해서 위에 흰색 그 상단 부분에다가 드래그해서 하나하나 총 만약에 3장 만들으셨다라고 하면은 3장의 프로필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시죠? 근데 나는 이렇게 좀 정신없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전환 효과 버튼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환 효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마우스 끝에 오른쪽에 보시면 표시 시간 변경이 있고 그리고 전환 효과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전환 효과 변경 부분란에 자
위로 전환으로 시킬 건지 또는 아래로 전환을 할 건지 그리고 왼쪽으로 전환을 시킬 건지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환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환시키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공방지기님께서 언제든지 전환 버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이게 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 표시시간 변경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표시시간 변경 저는 그냥 80으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 80으로 하게 되면 약간 좀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100이 1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8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1초마다 좀 천천히 더 움직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초가 아까 100이라고 했죠. 그러면 표시 시간을 10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 그러면 프로필 사진이 1초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GIF 파일을 이 상태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로그의 프로필 거기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장 버튼 역시 여기 표시 시간 변경 위에 보시면 사진 추가 밑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눌러주시면 역시 바탕화면에 바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보이시잖아요. 자, 저장했습니다. 자, 우리 프로필 파일 잘 만들고 계시죠? 혹시라도 조금 어렵다,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녹화본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프로필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이제 프로필에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 타이틀이라든지 그리고 위젯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또 다시 한번 블로그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가 보이시나요? 네,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이런 책 중에서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파타고니아에서 굉장히 자기네가 실현하고 있는 게 무엇이지? 낡은 옷을 고쳐 입더라고요. 혹시 음소거 버튼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버튼 부탁드릴게요. 파타고니아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 그래서 코코님이셨나 보다. 네, 제가 음소거 버튼 눌러드렸어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그 GIF 프로필 파일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우리 공방지기님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뭐 프로필도 있고 뭐 에디트도 있고 있는데 저는 에디트로 해서 EDIT 맞나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상단의 프로필 밑에 보면은 EDIT라고 해서 보이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여기 블로그 정보란에 우리 프로필 움직이는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만든 GIF 파일을 등록을 할 건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여기란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만든 그 움직이는 GIF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는 파일 창이 떠요. 그럼 찾아보기라고 해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우리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시면 여기 ANI
GIF라고 해서 파일 확장명이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GIF 파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의 사진인 GIF 파일이 예쁘게 쏙 하고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등록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네, 아래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프로필 파일이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쏙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하신 다음에 넣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포토스케이프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로 사진 사이즈를 조절하신 다음에 이렇게 GIF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바로 만드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 상단에 우리가 타이틀 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타이틀과 위젯 요거를 조금 빠르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한번 넣어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아래 상단에, 그러니까 위에 상단에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상단에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은 위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혹시 제 화면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화면 공유를 지금 열심히 잘 하고는 있는데 혹시 화면 공유가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클릭. 자, 들어가 보셨나요? 그래서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이 자세한 거는 제가 또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 미리 캔버스 2탄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PPT 모로고 카드 뉴스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의 블로그 타이틀을 만들어 볼 거잖아요. 위젯이랑. 우리는 바로 시작하기라고 해서 여기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막 일일이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우리가 위에 블로그 타이틀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요거를 우리가 갖다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여기 보시면 블로그 타이틀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이즈도 우리가 아까 타이틀 사이즈 아까 뭐라고 했죠? 말씀드렸죠? 966에서 50에서 6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로 사이즈는 966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블로그 타이틀 위에 보시면 파일이 있고 설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 조절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1920 픽셀, 1080 픽셀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만든 PPT 사이즈라고 가지고 이거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직접 입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력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블로그 타이틀은 가로 사이즈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블로그 그 가로 사이즈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이즈도 아닌 966 사이즈로 똑같이 넣을 거고 그리고 세로 사이즈가 나는 어느 정도 조금 넓게 넣을 거냐 아니면 좀 좁게 타이틀을 조금 간단하게 간결하게 넣을 거냐 요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넓게는 600 사이즈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600 사이즈로 만들어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되니까 저는 그냥 500 사이즈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966에 500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미리 캔버스도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딱 입력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나는 500 사이즈가 난 너무 길어. 세로 사이즈가 너무 길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변경하시면 되세요. 뭐 400 사이즈로 해서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이게 또 타이틀 그 만들 수 있는 편집 창이 변경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 그 흰색 여기 창이 아까 500 사이즈에서 400 사이즈로 조금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00으로 좀 맞췄어요. 아까 500이 조금 너무 길다 싶어가지고 조금 짧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선생님 십자 모양의 그거 파란 선은 안 나오네요. 잘 보이시네? 십자 모양의 파란 선 칸 나누기는 안 보이네요. 그냥 하얀 화면만 나오는데 잘못된 건가요? 상관없어요. 아, 네. 네네네.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미리 캔버스인가요? 네? 미리 캔버스인가요? 네, 맞아요. 미리 캔버스. 아, 늦게 들어와가지고 죄송해요. 네, 미리 캔버스입니다. 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여기 있는 거를 불러오셔도 되는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블로그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보신 다음에 여기 배경 색상을 저는 약간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약간 좀 전체적인 게 약간 내 블로그가 노란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핑크색이다 또는 약간 그냥 흰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 배경화면 색깔을 굳이 바꾸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방지기님들은 굳이 나는 흰색 위에다가 그냥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 배경 색상을 이용해서 만드시지 여기다 배경 이미지를 색상을 변경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연보라로 하셔도 되시고 노란색으로 하셔도 되고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 블로그에 맞춰서 블로그 컨셉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불러오시면 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거나 하시면 되는데 조금 저희는 좀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이 노란색 부분을 일단은 불러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사진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또는 우리 블로그 컨셉에 맞춰서 여기에 요소들을 좀 바꿔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우도록 하고 여기도 보시면 뭐 구독과 좋아요 이 부분도 저는 글씨를 조금 지울 건데 이것도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칸을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의 예를 들어서 블로그 이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디지털 공방이라고 하면 디지털 공방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그 공방지기님들도 이렇게 멘트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사이즈도 언제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 있고 난 요거 흰색도 난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델레트 키 이용해서 지우셔도 되고 내가 잘못 지웠어요. 난 다시 아까 거를 복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여기 사이즈 옆에 요거 실행, 취소하기가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화살표가 꺾어진 화살표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잘못 지웠던 이런 것들을 다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잘못 눌렀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다시 불러오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실행 취소, 요거 화살표 꺾어진 거 요거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다가 놓으셔도 되시고 아래 하단에 놓으셔도 되시고 중간쯤 놓으셔도 되시고 요거는 언제든지 넣으셔도 되시는데 나는 요거 중간쯤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시 나는 좀 지울게요. 좀 다 지워볼게요. 요것도 그냥 지워봐도 되고 요 상태에서 그냥 제가 텍스트를
글씨를 다시 한번 넣어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템플릿이 있고 작업 공간, 업로드, 사진, 요소,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글씨 폰트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목 테스트인 큰 텍스트, 요 큰 텍스트를 불러올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마우스로 갖다 대시게 되면은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야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둘러지잖아요. 글씨에 이 상태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변경은 어떻게 할까요? 디지털 공방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간 블로그 뭐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시고 우리 또 공방지기님들을 그 블로그 컨셉에 맞춰서 이름만 넣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밑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나만의 공간 아니 그러면 나만의 뭐 다이어리, 뭐 나만의 뭐 일상 공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나는 굳이 난 이름을 넣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름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소를 예쁘게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글씨를 넣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예쁜 요소 스티커를 불러와 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밋밋하다 싶으면 여기 보시면 업로드 사진 왼쪽에 보셔야 돼요.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는 곳이 있어요. 텍스트 아까 우리가 글씨를 불러왔듯이 텍스트 위에 보시면 요소라는 곳이 있는데 요소라는 곳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는 각종의 뭐 아이콘, 뭐 이모티콘, 뭐 별게 다 있어요. 진짜 뭐 프레임, 도형, 선, 컬렉션, 일러스트 별게 다 있는데 여기에 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디지털 관련해서 요소를 또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공방지기님들의 블로그 컨셉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뭐 난 일상이 블로그다라고 하시면은 일상에 맞춰서 일상 토픽 한번 쳐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이렇게 요소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 풍선 너무 귀엽네. 이 풍선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은 풍선을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갖다가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여기 위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풍선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커서를 갖다 놓으면은 다시 우리 일상 요소들이 또 보여요. 그러면 일상 요소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귀여운 것들 하나하나 우리 공방지기님들께서 들어가 보신 다음에 넣으셔도 되시고 나는 디지털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디지털 이렇게 치시면 디지털 관련된 요소들이 쫙쫙쫙 나와요. 전 이 휴대폰 예쁘네요. 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옆에다가 뚝 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또 컴퓨터 노트북도 있고요. 나는 봄에 관련돼서 조금 화사하게 좀 바꾸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또 봄으로 또 수정을 해주시면은 너무나 예쁜 봄에 관련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만의 타이틀을 예쁘게 꾸미시면 되시는 거예요. 정말 많죠? 선생님 요소를 가져오니까 그 글자 위에 이렇게 탁 포개지는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실 때는 이렇게 네. 커서를 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요소 만들어 놓은 거를 커서를 다시 갖다 대신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움직여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 요소를 딸깍해서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위치는 어느 부위를 갖다 대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요 꽃 분위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네. 그 모양을 동그란 모양을 넣고 그 안에다가 사진을 넣고 싶은데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소에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넣고 그 안에 사진 넣고 싶어요. 모양 안에 글씨를 넣고 싶으시다고요? 사진, 사진이요? 사진, 예, 사진을 가져오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잖아요. 네네. 이게 그 동그란 요소 안에다가 사진을 넣고 싶어요. 아까 그 애기 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요소란에 보시면은 여기 네.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다라고 하시면은 요 표시 있잖아요. 산 모양, 네. 요 초록색 네. 표시가 언제든지 사진을 넣으실 수 있는 아, 그거. 프레임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뭐 프레임 봄이라고는 했지만 그 봄을 지우고 프레임을 한번 넣어볼게요. 프레임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근데 이게 기본 프레임.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네? 음. 그게 프레임이에요? 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동그란 거 네. 요거를 이런 식으로 딸깍하고 불러와 주시면 여기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이미지 넣기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네. 사이즈를 언제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뭐 위에 상단에 넣으셔도 되고 뭐 밑에 넣으셔도 되고 요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는 건데요. 사진 불러오는 것도 역시 여기 업로드 작업 공간 밑에 업로드라는 곳에 내가 그동안 사진을 내 파일 업로드란이 있어요. 내 파일 업로드란으로 이용해서 우리 아이 사진이나 아니면 내 사진을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제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일단 짹짹이 사진. 요걸 한번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진 불러와졌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 아까 우리 프레임 있잖아요. 여기다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자, 네. 살짝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똑 하고 들어가집니다. 그 프레임 안으로. 자,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가집니다. 언제든지 그 동그란 원형으로 넣으시면은 어느 사진을 갖다 대도 다 동그란 원형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델레트 키 이용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사진.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자,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우리가 이거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JPG 파일 그냥 저는 첫 번째 그냥 제일 잘 보이는 JPG 파일로 해서 빠른 다운로드로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고해상도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타이틀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수정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파일 아이콘 여기 다운로드 옆에 보시면 파일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 부분을 꼭 눌러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템플릿 밑에 작업 공간 요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 디자인 보시면 내가 그동안 만든 것들을 여기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온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죠. 언제든지 내가 수정할 수 있게끔 항상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회원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캠퍼스? 맞아요. 맞아요. 요거는 아. 네이버랑 연동하셔가지고 네이버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또 여기다가 새 페이지 추가를 해서 우리가 위젯을 만들어 볼 거잖아요. 자 여기서 새 페이지 추가 한번 해서 들어가 볼게요. 새 페이지 추가해서 여기다가 위젯을 설정을 할 건데 우리가 위젯이 사이즈가 아까 몇이라고 했죠? 아까? 170에 600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위젯 사이즈가 가로는 170 그리고 아래에 세로 길이가 600 사이즈까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는 길게 배너를 만들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짤막하게 그냥 정사각형으로 예쁘게 그냥 똑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위젯 170에 600 170에 170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170에 그냥 170 똑같이 그냥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들 거기 때문에 170에 17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페이지에다가 이제 우리가 위젯을 만들어 볼 거예요. 위젯을 만들어 볼 건데 혹시 우리 동방지기님들의 인스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스타에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공방 언니의 인스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색깔을 언제든지 뭐 파란색, 연두색 뭐 이건 언제든지 뭐 수정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나는 조금 튀게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라색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넣어볼 거잖아요. 제목 텍스트라고 해서 이것도 언제든지 글꼴 폰트도 수정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만드시면 돼요. 공방 언니의 인스타, 뭐 인스타로 놀러 오세요 해도 되는데 저 그냥 깔끔하게 공방 언니의 인스타라고 할게요. 왜냐면 인스타로 연결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공방지기님들의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 또는 뭐 웹사이트 뭐 예를 들어 쇼핑몰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쇼핑몰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공방 언니의 인스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사이즈나 글꼴 폰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글꼴 폰트 부분을 수정하는 란이 있어요. 정렬이 있고 순서가 있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양한 글꼴 폰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꼴 폰트, 뭐 귀여운 공방 언니의 인스타 고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것도 귀엽네요. 녹차 덕후 그 폰트인가 봐요. 그래서 공방 언니의 인스타라는 폰트로 해서 저는 바꿔볼게요. 약간 검정색 글씨라고 하니까 뭔가 둔탁하네요. 그래서 흰색에 저는 외곽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글자 색상 바꾸는 것도 이 부분, 그러니까 편집창에서 어느 정도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요거는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돼요. 요거는 나는 공방 언니처럼 이렇게 바꿔야지 라는 것보다는 우리 또 공방지기님들의 어느 정도 디자인에 맞춰서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저는 외곽선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살짝 이렇게 외곽선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젯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사이즈가 170에 170 픽셀 되어 있죠. 공방 언니의 인스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운로드를 받아볼 거예요. 인스타로 연결될 수 있게끔 또는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뭐 쇼핑몰 이건 언제든지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저처럼 똑같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역시 그냥 JPG로 저는 넣을 거고 모든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받았잖아요. 다운로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 이 부분을 체크박스 해제를 해주세요.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자,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저장할 수 있는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할 거잖아요. 아까 하나 했기 때문에 타이틀은요. 요 부분, 이 페이지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선택 완료 라고 눌러주시고 빠른 다운로드라고 해서 저는 일단 2개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블로그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공방지기님의 블로그를 불러와 보시면 돼요. 저도 블로그를 자, 블로그를 또 불러오겠습니다. 자, 블로그 혹시 보이시나요? 제 블로그. 자, 프로필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타이틀이랑 여기 왼쪽 이 부분을 넣을 건데,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이틀이랑 위젯을 설명을 할 때는 위젯은 제가 조금 살짝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이 타이틀부터 이제 바꿔볼 건데 여기 보시면 프로필 밑에 글쓰기가 있고 옆에 톱니바퀴 모양의 관리 버튼이 있어요. 관리. 자, 관리 버튼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시면 아까 우리가 바꿨던 요 프로필 등록하는 파일 창이 또 뜨면서 위에 보시면 꾸미기 설정이 있고 뭐 메뉴 글동 영상 관리가 있고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서 타이틀을 바꿀 거기 때문에 타이틀 꾸미기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타이틀 꾸미기. 자, 타이틀 꾸미기까지 들어오셨을까요? 네, 천천히 볼게요. 네. 맞아요. 타이틀 사이즈도 같이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수정하실 때는 꼭 사이즈를 다시 한번 조절하신 다음에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 온 거를 불러올 거예요. 불러올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타이틀, 디자인, 스타일, 컬러, 그리고 직접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직접 등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블로그에서 지원하는 스타일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보시면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구나. 아,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구나. 아, 요것도 너무 멋있네요. 이거 한 번씩 다 들어가서 해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나는 직접 등록한 파일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직접 등록으로 들어가서 파일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파일 등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아까 만든 거 어디 갔지?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미리 캔버스는 거의 대부분 내 PC에 다운로드란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 내 PC에 다운로드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자, 보시면은 아까 오늘 만든 거 두 개 보이시죠? 자, 요 타이틀을 불러올 겁니다. 없어. 자, 요 타이틀을 불러올 거예요. 보면은 영역 높이 부분이 있어요. 영역 높이 부분이 지금 너무 짧게 보이시죠? 600까지 넣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600까지 넣었더니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까 내가 400으로 만들었잖아요. 40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건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난 디지털 공방 블로그 오신 걸 뭐 환영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굳이 안 보여도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언제든지 사이즈를 조절하셔가지고 누군가가 보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세요.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요 이미지면 되겠다, 요 사이즈면 되겠다라는 거를 요 영역 높이 바를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요게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적용 버튼을 눌렀더니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요거를 언제든지 내가 또 변경을 할 때 내 스킨 저장함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1 뭐 이렇게 해서 저장해 두셔도 되고 적용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내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블로그로 다시 한번 들어왔더니 진짜 바뀌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아까 미리 캔버스로 간단하게 만든 그 타이틀을 바로 불러왔어요. 여기까지 혹시 네네. 녹화본 보고 또 그럼요. 녹화본을 계속 보시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또 끝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녹화본 보시면서도 나는 이 부분이 나는 안 돼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녹화본 올려드리는 거 카페 내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문의사항에 대한 거 뭐 캡처 떠서 올려주시면 저는 이렇게 나와요. 저는 또 이게 안 돼요. 라고 하시면 그 댓글에 대한 대댓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위젯을 만들어 볼 거잖아요. 위젯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제 위젯을 이제 만들다가도 몇 번 막 헷갈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초보분들이 좀 만드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보시고 또 따라하고 보시고 따라하고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젯을 일단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디 부분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글쓰기로 들어갑니다. 위젯인데 왜 글쓰기로 들어가지? 보시면 압니다. 자, 글쓰기인데 우리가 인스타 링크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아까 공방 언니의 인스타라고 했기 때문에 인스타 또는 스마트 스토어 또는 그 여러분들의 뭐 웹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쇼핑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미리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링크 주소는 다 아시잖아요. 그 링크 주소를 저도 링크 주소를 하나 불러올 거예요. 빠르게 그냥 링크 복사한 다음에 링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다들 뭐 카페 주소라든지 뭐 링크 주소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인스타를 그냥 우리 카페 주소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의 링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페 주소를 불러와서 링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우리가 위젯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블로그 글을 쓸 때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위젯은 여기서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생소하죠? 여기다가 대부분 글을 잘 안 쓰실 거예요. 그게 옛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사진을 불러올게요. 자, 우리가 사진을 아까 우리 자, 미리 캔버스 내 PC에 아까 어디에 있었었죠? 다운로드에 있었었죠. 다운로드에 요 인스타라고 적혀 있는 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건데 자, 보시면 자, 요 부분을 클릭 다시 한번 해주시고 올리기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나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글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에서 요 자체로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사진, 프롤로그 밑에 사진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자, 이건 X에서 그냥 닫아주시고 내 PC에서 우리가 아까 만든 위젯 그걸 불러올 거예요. 이 부분을 공방 언니의 인스타라고 해서 우리가 위젯을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딸깍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올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올리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 커서를 이용해서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이 커서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URL 링크가 보여요. 보이시죠? URL 링크. 자, 링크에서 제가 아까 우리 공방 언니 카페 주소를 그냥 불러올게요. 인스타 말고요. 저는 인스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자, URL 링크를 자, 공방 주소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적용 버튼 눌렀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한번 아까 사진에 들어가서 이 다운로드 버튼에 들어가서 불러왔었죠. 그런 다음에 자,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했더니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불러졌어요. 이 상태에서 URL 버튼 위에 상단에 일정 밑에 URL 버튼을 눌렀더니 링크를 입력하라고 나오네. 링크를 불러와 줍니다.
뭐 우리 공방지기님의 인스타, 뭐 스마트 스토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왜 밑에 하단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에디터가 있고 HTML이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시나요? 자, 제 거 마우스 커서 보세요. 입력창 크기 조절 보시면 에디터 HTML이 있어요. HTML 딸깍. 그러면 뭔가 알아보지 못한 그 뭐 문자들, 영문들이 정말 많이 적혀져 있어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해 줄 거예요. 자, 복사. 드래그, 전체 드래그에서 복사. 복사까지 하셨죠? 자, 에디터 옆에 HTML입니다. HTML. 요 부분을 전체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또는 오른쪽 마우스 복사.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그냥 나가게 하셔도 되는데 저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또 다시 위젯에서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그냥 위젯 제목을 적어주시고 1번 눌러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비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일은 아니잖아요. 위젯에서 우리가 또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추후에 쓸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개,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저장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상태에서 나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젯을 설정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글쓰기 옆에 이번에는 관리로 들어갑니다. 관리. 우리가 아까 컨트롤 C까지 했죠. HTML 컨트롤 C. 자, 관리. 여기서 꾸미기 설정. 자, 아까 꾸미기 설정 아까 우리 타이틀 꾸미기 들어갔었죠. 여기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 여기에서 보시면 네이버 카페라고 해서 제 카페 여기 위젯에 설정되어 있는 곳이 위치가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다 넣으실 수 있고 위젯 여기 위치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드래그해서요. 요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는 여기 이제 취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위젯 직접 등록이 있어요. 위젯 직접 등록. 이제 처음 지금 위젯 등록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처음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위젯 직접 등록 베타가 적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위젯 직접 등록 베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위젯 코드라고 하네요. 그게 HTML이요. 그거를 붙여넣기 할 거예요. 붙여넣기.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죠? 네.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등록할 위젯. 나의 인스타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위젯 그냥 명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위젯 코드 입력, 그다음에 다음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다음 버튼. 그러면 내가 아까 만든 그 미리 보기가 지금 보여지네요. 공방 언니의 인스타가 사이즈에 맞춰서 딱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등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인스타라는 그 위젯 이름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보셔도 돼요. 적용하기 이전에. 자, 뭐 예쁘게 한번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 추가적으로 내가 또 만들었어요. 배너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이즈도 괜찮고 너무 예쁘죠. 이거 길게 또 만들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장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방 언니 인스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난 요 사이즈도 괜찮고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용 버튼을 해서 자,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공방 언니 인스타라고 해서 제가 일단 인스타가 아닌 자, 카페로 넣기로 했잖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 카페로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젯이거든요.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이게 말을 많이 하면 계속 기침이 나와서 큰일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위젯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우, 큰일 났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블로그 넣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콘텐츠는 저는 어떻게 찾느냐,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는 제가 휴대폰으로 잠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휴대폰으로 아까 연결이 끊겼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한 10분만 끝내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끝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또 출근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돼서. 네, 혹시 제 휴대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휴대폰에서 혹시 블로그를 넣으실 때 대부분 PC에서 많이 사진을 올리시고 글들을 또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이 네이버 블로그라는 앱이 있어요. 자, 네이버 블로그 앱은 언제든지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앱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저는 대부분의 이제 사진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여기 블로그에 좀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빠르게. 그래서 블로그에 올릴 때는 블로그 그 모바일을 활용해서 올릴 때는 요거 연필 모양이 있어요. 네이버 앱에 들어가면 가운데 연필 모양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신규 에디터 사용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사진을 조금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학장님의 말씀을 나는 올려볼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 그 514 챌린지한 내용들을 올려봅니다. 그런 다음에 첨부, 그냥 첨부만 했어요. 그랬는데 PC로 작업한 것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 버튼을 합니다. 저장 버튼을 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PC 그 블로그 있잖아요. PC 블로그로 가시면 저장 버튼이라는 곳에 이 사진들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사진들을 또 다시 한번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블로그 앱을 올릴 때 이렇게 넣거든요. 그리고 시간 나면 여기다가 또 미리미리 작성을 해 놓기는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스타 챌린지 11일차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 놓기는 하는데 또 블로그가 작성을 하기가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단계적으로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블로그로 들어가서 자, 블로그로 다시 왔어요. 그러면 글쓰기 버튼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아까 저장해 놓은 그 모바일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최신 버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도대체 어디 있지? 어디 있다는 거지? 라고 하시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발행 버튼 왼쪽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해서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제목 없음으로 아까 저장해 놨잖아요. 제목 없음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저장해 놓은 사진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514 챌린지 11일차까지 저장을 했잖아요. 요거 내용까지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PC로 옮겨서 작업해서 그게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블로그 앱이라는 게 있으니까 블로그 앱과 PC를 같이 병행하시면 정말 빠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를 찾을 때는, 자, 다시 한번 제가 네이버를 조금 보여드리면, 자, 네이버에 보시면 지식인이라는 곳도 있어요. 지식인이라는 거는 아마 활용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미리 캔버스를 한번 지워보고 전 지식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식인. 네이버 상단에 보시면 메일이 있고 뭐 카페, 블로그가 있고 지식인이 있어요. 지식인에 들어가시면은 보시면은 요게 다 컨텐츠예요. 보시면 뭐 인스타그램 DM 답장 가능한 답장 기능은 어떤가요? 많이 본 Q&A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고 지식인에 물어보고 지식인의 답변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콘텐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풀이 부탁드려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꿈풀이라는 뭐 어플을 찾아가지고 이런 꿈은 이런 내용이다. 또는 이런 꿈들을 이러한 내용이다를 블로그에 서술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DM 답장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인스타그램을 내가 캡처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넣고 DM은 이 부분에 있어 라고 해서 블로그를 또 상세하게 또 블로그의 내용으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찾는 건 솔직히 많이 이렇게 막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식인도 지식인이지만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저는 전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전주 뭐 시청 또는 뭐 전주 시청,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조금 많이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최신 컨텐츠라고 해서 전주시청만 눌렀더니 뭐 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뭐 신속항원 검사 중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신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뭐 인스타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캡처해서 넣습니다. 네, 캡처해서 넣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4월 11일부터 중단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만의 메모장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또는 나와의 채팅 그 카톡 있잖아요. 카톡 거기에다가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시 붙여넣기 하기도 되지만 그 내용들을 저는 직접 글을 적어요. 이거를 자 이렇게 복사해서 다른 내 메모장이나 또는 나와의 채팅 창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고 내 블로그에 또 다시 받아 적습니다. 또는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전주시청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그동안 그 인플루언서 또는 뭐 뉴스들도 되게 많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올려놓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저는 조금 약간 벤치마킹하면서 약간 조금 베껴 쓴다라는 내용보다는 약간 그거를 조금 짜집게 해서 넣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찾지 않으셔도 정말 그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내용들, 특히 뭐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뉴스 같은 것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들을 자 뉴스 더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주시청 전주만 한번 쳐볼게요. 그냥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전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죠. 여기 보시면 전주로 떠나는 보자기 축제 여행이라고 해서 또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와 관련된 보자기 축제 여행 관련된 요 내용들도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요. 절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네이버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복사해가지고 또는 내 채팅 또는
내 거 메모장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만들어 놓은 내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그거를 보고 이제 블로그의 내용들을 이제 보고 어느 정도의 짜집기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듯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건 또 하나의 또 팁을 또 드리면, 자, 휴대폰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안 들려요. 음소거 되셨어요. 아, 네네. 아, 죄송해요. 네. 저는 요거를 틱톡을 조금 활용해서 많이 좀 쓰려고 하는 편인데, 틱톡에 약간 콘텐츠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틱톡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정말 진짜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틱톡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콘텐츠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안 보입니다. 한산해지기 시작하며 실컷 놀이기구 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는 스마트 패스 또 공개 안 돼서 안 보여요. 동안 주차요금 3,000원입니다. 네 번째, 꼭 타야 하는 놀이기구는 스윙, 자이언트 디거, 자이언트 스플래시이며 이 순서대로 타시면 좋습니다. 스윙이 운행 시간이 길어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이고 스플래시가 가장 사람들이 빨리 빠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플래시는 물이 엄청 튀기 때문에 물이 싫으면 2,000원짜리 우비라도 사서 입으세요. 다섯 번째, 매직 패스 프리미엄 이렇게 틱톡에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꿀팁 같은 거를 올려놔요. 여섯 번째, 점심시간 12시에는 음식점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전 11시에 점심 이게 보시면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이거 언제 다 적고 있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요거를 조금 사전에 동영상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영상 저장을 좀 막아 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을 약간 조금 기념샵이 제일 크고 이렇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퍼레이드는 오후 2시 판타지 마스크 퍼레이드, 오후 3시 반 이분이 지금 프로필 이름이 JJALCUT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네요. 짤컷. 그러면 저는 짤컷이라는 거를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짤컷이라고 적어 놓긴 하지만 저는 이제 디지털, 뭐 친절한 디지털이라고 적어져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저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 관련된 컨텐츠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관련된 그 틱톡이라는 디지털의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글들이 있어요. 보시면 저는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글을 올릴 때는 보시면 특히나 이제 디지털에 보면은 친절한 박쌤이라는 분이 있어요. 친절한 박쌤. 이분이 올려놓은 것들을 제가 봅니다. 자, 보실게요, 한번. 댓글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동영상 회신 영상입니다. 079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수신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왼쪽 아래 전화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고요. 이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터치해 줍니다. 화면에 보면은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설정을 터치해 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수신 차단이라고 보이시죠? 수신 차단을 터치해 줍니다. 번호를 하나씩 차단할 수 있지만 저는 앞글자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차단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 적용 기준을 터치해 주시면 입력한 번호로 일치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포함할 때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통 인터넷 전화는 070으로 시작하니까 두 번째 입력 번호로 시작할 때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전화번호 추가해 070을 입력하시고 더하기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는 차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컨텐츠들이 틱톡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관련된 뭐 블로그라든지 내가 관련된 인스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여기 이제 하나하나 틱톡에 들어가서 돋보기 창 여기 보이시죠? 돋보기 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좀 스마트폰으로 해볼게요.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들을 또 어느 관련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서 그대로 이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에 적용을 해서 내가 그대로 글을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우시죠? 어렵다고 또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스마트폰 꿀팁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아이템 파트 역시 두 개를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틱톡 또는 아까 지식인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가입되어 있는 맘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콘텐츠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거 토대로 이제 만드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글그램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글그램 같은 경우 지금 휴대폰을 만지실 수가 없으니까는 글그램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5분 이내에 설명을 드리고 20분에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글그램 같은 경우 모바일 아마 설치들이 아마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영상 편집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 글그램 어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그램이란 그 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뭐 블로그 대표 사진이라든지 또는 내 인스타 첫 화면 피드 요거를 좀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는 어플인데 글그램이라고 해서 보시면 아름다운 배경 사진의 글쓰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스타에 맞춰서 또는 514 챌린지에 맞춰서 난 조금 좀 간결하게 조금 깔끔하게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언제든지 이제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보시면 워크 사진이 있죠? 워크 사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고 요거 깔끔하네요. 요 노란색 요 연필 모양 있는 거 연필 그림 있는 거를 딸깍하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시면은 1:1 정사각형 사진이 있고 그리고 4:5 인스타그램 세로 사이즈라고 하죠. 요새 다 인스타에는 세로 사이즈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사이즈라고 하면은 사용자 지정은 말 그대로 내가 불러온 그 이미지 요 그대로 불러온 거를 의미해요. 요대로 그냥 블로그에도 올려도 되긴 하지만 자 우리는 이제 그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에도 올려야 되니까는 자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인스타 1셀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는 블로그 인스타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사진에다가 내가 넣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 사진 위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글씨가 문구가 적혀 있죠. 이 부분을 터치. 그러면 여기에 514 챌린지 11일차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블로그 대표 사진이라고 해서 아까 그 블로그의 우리 첫 화면 대표라는 그 곳에 넣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스타 첫 화면으로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 요 챌린지 11차도 위치를 언제든지 위에 상단에 넣으실 수도 있고 아래 하단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요거는 손가락으로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나는 깔끔하게 그냥 가운데에다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다 넣으시면 되시고 여기에 스타일도 있어요. 스타일도 약간 음영 표시로 이렇게 넣을 건지 아니면 글자 위주로 해서 그림자 위주로 해서 음영을 넣을 건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글그램이라는 어플이에요. 글그램이라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글그램이라는 그 글자 테두리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또는 동그라미 2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도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공방지기님들께서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테두리 없이 음영 없이 514 챌린지 11일차로 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X 버튼을 넣을게요. 그리고 글꼴 폰트를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근데 514 챌린지 11일차라고 해서 저는 그냥 주화체로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주화체. 아마 글그램 어플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다운로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요 글씨체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글씨체에 폰트를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라고 글꼴 폰트를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글그램을 이용을 해보시면은
간단하게 인스타 피드라든지 우리가 또 그 블로그 첫 화면이자 대표 사진, 요 대표 사진도 빠르게 또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드시 스마트폰 저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장이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든 글그램에만 저장이 돼요. 내 휴대폰에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반드시 아까 스마트폰의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유, 죄송해요. 왜냐면 오늘 또 다들 출근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7시 정도에 빨리 끝내도록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미리 캔버스 카드뉴스라든지 또는 뭐 PPT 만드는 방법,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요거 녹화본 보시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